네, 오늘 우리 증시가 출발은 좋았는데 이 긍정적인 양상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네. 10시도 되지 않았지만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이죠.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가 또 반등 시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도 뭐 반장밖에 열리진 않았지만 네. 3대 지수가 이제 오르면서 마감하면서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좀 실망스럽잖아요. 연말까지 어떨까요? 연말까지도 좀 제한된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400 중반, 잠깐 올랐을 때는 2,500대도 잠깐 터치를 했었는데 이런 좀 제한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좋게 되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크게 내릴 그런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매파적인 입장의 FOMC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부로 집권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행정명령 사인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내년 1월에 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우려 사항을 앞두고 좀 주가 지수가 좀 부진한 네. 영향을 좀 계속 이어갈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행입니다. 제한적인 하락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사실 이 한국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 7월부터거든요. 네. 트럼프가 피격을 받고 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대선에서 이제 되겠다 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 괴리가 벌어져서 우리 증시는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세를 이어갔기 네. 때문에 사실 더 빠질 룸이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연말은 다 지나갔다고 보고요. 그럼 내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른바 1월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 또 몇 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IT 쪽에는 CES라는 게 있고 그렇죠. 또 바이오 쪽에는 JP모건 컨퍼런스 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또 1월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의 취임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인 한국의 주식 시장이 오를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뭐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승세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세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다른 트럼프의 정책들도 인플레이션 요인들입니다. 뭐 이민자 수를 받는 걸 좀 이제 제한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감세 정책도 결국은 미국의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1분기에는 주가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보다는 뭐 CES 2025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덜 가면요. 1월에는 전통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좀 장세가 조금 펼쳐질 수 있고 CES에서 이번에 집중되는 거는 단연 AI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2024년 CES에서는 그냥 AI 전반적인 기술에 집중이 됐다면은 이번 2025년 CES에서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가 활용된 그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서 이거와 관련된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방 훈풍에 힘입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못 가게 누르는 것이 결국에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늘도 지금 1,459.8원까지 장중에 오르면서 뭐 거의 1,460원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장 때는 또 약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 요 몇 거래일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하방 압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트리거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달러 지수의 강세에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지난 12월 FOMC 이후로 좀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지금 10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좋고 미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에 원래 4번 정도의 25bp씩 금리 인하를 예상하다가 그거를 2번으로 총 50bp
인하하는 걸로 이제 전망치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달러 강세를 좀 지지하는 요인 이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사실 1,450원대 뭐 지금 거의 60원까지 가까이 왔는데 이런 흐름 1,400 초중반 흐름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내년 초에도 좋기 때문에 또 달러 강세 어느 정도 여기에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라면은 뭐 한국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겠죠. 그 한국의 수출 지표 자체는 뭐 네. 계속 둔화되고는 있는데 내년도 한 중반 뭐 2, 3분기쯤에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내수가 좋지 않으면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 그때 개선은 한국 경제가 조금 개선되는 방향이 들어서면은 원달러 환율도 네.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수출 잘 돼서 달러 국내로 많이 들어오는 게 좀 보여줘야 환율도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시장의 당장의 이벤트는 배당이지 않습니까? 이 배당락과 배당 기일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 투자자들이 좀 신경 쓰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2024년 그 코스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해에 배당금은 전반적으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배당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배당에 대한 정책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 시점에 다 배당을 지급했었는데 그 배당 기준일 자체가 뭐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배당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원래라면 배당 락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배당락 효과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의 효과는 조금 완화될 것 같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도 이게 연말에 주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배당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연말에 꼭 살 필요가 아니라 내년 초에도 이렇게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음 달이면 내년 초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컨센서스가 좋진 않아요. 전반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 부분은 펀더멘털적으로 어떻겠습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조금 이익 전망치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비용 처리를 좀 이렇게 크게 반영하는 그런 빅베스라는 이벤트가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트럼프의 관세라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기업들 입장의 측면에서는 비용을 좀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예상보다 그 쇼크의 강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 보면은 내년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1분기까지는 좀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년 1분기 정도가 끝나고 내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2분기 초 시점 네. 그점에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그래도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실적 모멘텀이 생기면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에 또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런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세 이런 걸 보시면은 네. 아직은 여전히 순매도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니까 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것 같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1분기 실적은
그래도 바닥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이제 시장에 좀 돌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해 앞두고 뭐 변수라든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변수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이 가장 네. 큰 우려입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사실 FOMC 이후에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튀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저번에는 미국 그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 자체가 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임시 예산에 통과가 안 되면은 페더럴 정부 자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점 때문에 그 미국의 뭐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나중에도 계속 나올 수 있고 1월에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이 가장 크죠. 트럼프가 취임에 앞서서 뭐 구두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뭐 관세라든지 그런 언급을 했을 때 이게 원달러 환율의 스파이크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관세, 뭐 저희는 뭐 60%, 100% 관세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그 구두성 개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약간 공포심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가장 큰 지금 변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단기적인 요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러한 뭐 환율 스파이크라든지 뭐 그리고 실적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좀 총알을 모아두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환율에 따른 변동성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변동성에 따른 주가가 크게 하락할 시에는 저희는 뭐 매수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보수적인 관점을 내년 초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배당 관련주 자체도 연말에 모든 모멘텀이 다 종료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도 뭐 분기 말이든지 이렇게 배당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효 배당 지급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 2025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 AI 뭐 관련돼서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쪽이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좀 모멘텀은 그래도 내년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건 계속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